자, 반갑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축키들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모션들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션은 P, 스케일은 S, 로테이션은 R, 오파시티, 투명도는 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작업의 능률이 따라서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꼭 이런 단축키들을 그때그때 말씀드릴 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이건 CC17 버전이고요. 그 이상 지금 2020까지 나왔는데 17 버전이고, 처음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명령 패널이 뜨죠, 그죠? 프로젝트를 할 건지, 오브젝트 할 건지, 오픈을 할 건지, 이런 게 뜹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뉴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상태를 꺼두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전체적에서 풀다운 메뉴들이 있죠, 그죠? 풀다운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가 프로젝트, 여기는 이제 대부분 작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소스들을 불러오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임팩트 컨트롤, 임팩트 컨트롤 말 그대로 효과를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그런 창이 됩니다. 자, 이제 컴포지션 말 그대로 이제 뷰포트가 되겠죠. 내가 작업을 하는 영상에 혹은 작업하는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여기 띄워놓고 그 효과를 직접 시각적으로 프리뷰하는 곳이죠. 이건 이제 모션 팩토리라는 거는 이건 이제 플러그인인데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쓰지 않을 때는 눌러서 클로즈 패널 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눌러서 클로즈 패널 하시면 되고요. 이거 듀코드 다음에 클로즈 패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러가지 서치하는 그런 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죠. 오디오가 어떻고, 프리뷰 어떻게 볼 거고, 온라인은 정렬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여기 이제 이펙트는 프리셋의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 쓰는 거죠. 이제 앞에 영어로 숫자를 치면 해당 명령들을 찾아서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타임라인, 타임 테이블, 레이어 테이블, 타임 테이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그러면 이런 환경들을 이해하시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먼저 작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작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션, 포지션, 스케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작업의 시작은 파일에서 New로 들어갑니다. New 해서 앞전에 New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끄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에딧 파일에 New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단축키는 Ctrl Alt N입니다. New 프로젝트. 그럼 이제 현재 U 프로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에디트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퍼런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정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아무거나 들어가 상관없고요. 제너럴 들어가서, 자, 제너럴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뭘까요? 사이즈, 사이즈, 핸들 사이즈, 주로 굳이 건들 게 거의 없어요. 디스플레이 키프레임, 임포트, 자, 임포트, 아웃풋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드 색깔, 이런 것들, 레벨 색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캐시, 맥심 디스켓 캐시인데 47기가 돼 있다, 그죠? 47기가라는 작업에 대한 그런 그 캐시, 즉 이제 쓰레기, 이제 찌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47기가 또 모아놓는다는 뜻이거든요. 필요 없겠죠. 한 2기가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버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설명하고, 뉴 프로젝트.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제 오토 세이브.
오토 세이브는 뭐냐면, 자, 세이브 에브리 20분마다 5번 저장하겠다. 그러면 총 20분에 5번이니까 1시간하고 40분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 추는 20분씩 앞에 거 없어지고 뒤에 이렇게 저장됩니다. 자, 메모리는 각각 자, 어디에 얼마큼 할당되는지 전체 25기가에서 저는 여기다 6기가를 할당을 했네요. 그죠? 자, 오디오, 스피커, 스피커 활용하고 있고, 자, 이렇게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는, 자, 우리가 뉴 프로젝트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이렇게 작업 환경이 설정되면은, 여기다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이블을 깔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컴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컴포지션을 new 컴포지션 컨트롤 n입니다. n 컨트롤 n이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컴포지션의 이름, 컴포지션 이름 오늘 할 게 있으니까 텍스트, 예를 들어서 텍스트 모션 이렇게 이름을 적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요거죠. 그죠? HDTV 1080 29.97 요거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우리 화면 해상도를 얘기하고 화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프레임 개수 30프레임, 25프레임, 24프레임인데 HDTV입니다. 지금 뭐 UHD까지 나왔지만 HDV가 아니라 HD 1080, 물론 720 사이즈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TV나 컴퓨터 사이즈 영상 받았을 때 사이즈로 1080, 그럼 여기 기본적인 픽셀 사이즈가 나오죠. 1920, 1080. 자, 29프레임이고, 자, 스타트 타임 코드는 이 작업의 영상을 제작하는 시작점을 0.00000초부터 하겠다 뜻이고요. dureation은 전체적인 내가 작업 환경의 길이를 얼마 정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요게 시간, 요게 분, 요게 초, 요게 프레임입니다. 뭐 여러분들 10초 얼마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영상 작업을 하게 되면 1초에 30프레임이면 10초면 300프레임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작업의 어떤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TV 광고가 대부분 15초죠. 그죠? 15초도 굉장히 길고, 우리가 주로 모바일에서 보고 있는 스킵도 대부분 5초 정도 잡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때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되겠다? 작업이 결과물의 용량도 커지게 됩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면, 자, 텍스트 모션이라는 새로운 컴포지션의 타임 테이블이 형성됐고요. 이렇게 뷰포트에 자, 컴포지션 뷰포트, 그죠? 여기에 이렇게 화면이 들어왔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화면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100%로 볼 건지 50%로 볼 건지. 근데 이렇게 지금 파랗게 정해져 있는 화면에 맞춰서 보고 싶습니다. 핏. 자, 그러면 잘리는 거 없이 뭐 열백이 생기더라도 꽉 차게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레터링 프리뷰에서 보여지는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풀은 100% 내가 만들어지는 퀄리티로 보여주는 거는 반, 서드, 쿼터, 반 정도 퀄리티, 3분의 1 정도의 퀄리티, 4분의 1 정도의 퀄리티 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뭐 풀로 하셔도 충분하니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카메라는 내가 지금 여기 보여지는 작업을 하는 카메라 뷰다 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차츰 작업을 하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초 봤을 때 작업을 이제 여기 이제 레이어들이 생겨요. 레이어라는 거는 다양한 메뉴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류 소스들, 영상이 되는지 사운드가 될 건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자, 최초 우리가 만들 거는 여기에 레이어에 들어갈 거는 여기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에 new, 자, 글자를 하고 싶다, 텍스트, 어떤 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펙트 효과를 하고 싶다, 솔리드,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어떤 설치를 하고 싶다, 라이트,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하고 싶다,
누럴 오브젝트 설치하고 싶다. 누럴 오브젝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뭉쳐주는 합집합의 어떤 폴더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고 싶을 땐 누럴 오브젝트.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는 도형을 만들 때 쓰는 레이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어떤 적용 범위, 적용의 상관관계를 따로 주거나 혹은 이펙트 효과를 별도로 줘서, 그죠? 기본 원본의 이미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포토샵과 연동하기. 이거는 그 시네마 4D라고 있어요. 영상 그 작업의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간단하게 레이어에서 new, 자, 텍스트를 하나 쳐봅시다. 텍스트. 자,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가 생겼고 커서가 생겼다, 그죠? 여기다가 쳐봅시다. 자, SINSOL. 자, 여기서 캐릭터에서 자, 폰트 종류 바꿀 수가 있고요. 폰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보면 T가 끼를 얘기합니다. 굵기를 더 주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소문자를 쳐도 대문자로 나타나게 하는 대문자 소문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울기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텍스트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고, 그 시간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에게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혹은 프리미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거면 키프레임이라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지만 되고요. 그 키프레임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자,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딴 거 많습니다. 뭐 마스크도 있고, 뭐 3D 레이어 타임, 뭐 이런 것들 반전시키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펙트, 여기서는 이제 저기 혹은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이런 레이어에다가 특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 효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방법. 자, 요거는 뷰 보는 방법. 줌인아웃.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축키를 통해서 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윈도우랍니다. 윈도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패널들을 어떤 것들을 활성화됐는지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윈도우 창에 뷰포트에 다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체크를 풀면 사라지게 되고, 그죠? 자, 체크를 풀면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체크가 풀렸으면 체크를 해주면 다시 생성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실수로 이런 것들을 닫았다,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오디오, 브러쉬 뭐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켜시면 돼요. 그리고 잘 안 쓰는 것들은 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중에 뭐 헬프는 이제 저쪽 전체적인 어도브사하고 연동을 시켜서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 레이어는 여기서 명령을 줄 수 있지만, 풀다운 메뉴에서 줄 수도 있지만, 여기 아래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에 기존에 있는 명령들을, 메뉴들을 여기서 싹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펙트도 있죠, 그죠? 여러가지 기능들 쫙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에서도 우리가 레이어에서 이렇게 뉴 해서 만들었지만, 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뉴 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만들었죠. 자, 지우는 거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뉴, 예를 들어 솔리드를 했다. 그럼 솔리드는 하나의 또 스케치북에 종이를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판에. 그래서 네임을 정하고, 뭐 백그라운드다 이래서 BACK GRUND.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컬러죠. 백그라운드 컬러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설정하고 싶은 컬러로 설정, 오케이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다른 것 모르겠어요.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에펙트 이 레이어가
위에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이게 밑에 오니까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딜리트 키 선택하고 딜리트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컨트롤 Z 하면 원상태로 돌아오죠. 그죠? 컨트롤 Z 자, 언더 그런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작업을 할 때 뭐 이펙트 효과를 이제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넣고 싶다. 노이즈에 뭐 이런 것들 넣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노이즈를 해당 넣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창에 해당 레이어에 이런 결과물들이 올라왔다, 적용되었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노이즈들은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적용 어떤 힘을 조절하면 이런 변화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이 키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 키프레임, 스탑워치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키프레임을 찍었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시작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시 보여주면, 자, 지금 자, 여기에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인디게이터. 자, 인디게이터 100% 했는데 키프레임 없이 지금 일단 100으로 해놨어요. 그랬을 때 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플레이가 어디 있냐면 프리뷰, 플레이. 어때요? 노이즈를 쭉 들어가 있죠. 그죠? 10초 동안 노이즈. 이게 자동으로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적용을 지우고 싶으면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없어지면 해당 레이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펙트 기능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펙트 기능을 물론 레이어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눌러서 이렇게 어디 넣을 건지 설정해주면 거기에 적용되고요. 혹은 자, 이펙트 컨트롤 창에 바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혹은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적용이 되고요. 근데 제일 편한 건 뭘까요? 제일 편한 거는 해당 레이어 선택하고 더블 클릭. 여기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버전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뭐 여기 보면 클릭했을 때 어떤 자 패널들, 올 패널, 애니메이션 구조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스타일 눌렀을 때 이펙트 하면 이펙트 효과를 주는 어떤 레이아웃을 잡아주고요. 뭐 이 레이아웃 스타일인데 크게 차이를 둬서 작업은 거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펙트 효과를 이제 많이 하죠. 이펙트 우리가 이제 이펙트를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이펙트 효과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죠? 이러면 이제 모니터가 물론 크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펙트. 자, 그러면 지금 패널 프로젝트랑 이펙트가 붙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걸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자, 빼서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빼서 이렇게 옆으로 놓거나 다시 여기 안으로 같이 합쳐줄 수도 있고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근데 전문 작업하는 사람들 이제 모니터 2개, 3개씩 놓고 분리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썼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썼을 때, 이게 지금 전체 화면에 핏을 맞췄을 때 글자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조율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패널들이 지금 다 숨고 없어요. 자, 이럴 때 윈도우에서
여기. 자, 여기 보시면 활장 확장시키면 다 보이죠, 그죠? 자, 이게 보면 폰트 컬러, 폰트 색깔을, 자, 프리뷰 체크돼. 끄면 안 되고 체크돼 있으면 이렇게 내가 어떤 컬러 할 건지 보여준다, 그죠? 컬러. 그 다음에 요게 글자 사이즈,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 눌러서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손가락 모양의 화살표가 생겨요. 누른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좌우로 움직이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어떻게 움직여?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타켓 모양이 있어요. 타겟 모양이 있죠, 그죠? 이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바꾸게 되면, 자, 이게, 자,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 요걸 눌렀을 때 우리가 요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탁.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냅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5가지 설명을 할게요. 자, 모든 오브젝트들은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 단축키 P입니다. P. 자, P 누르면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게 뜨고요. 포지션은, 자, 요게 위아래, 요게 좌우. 자, 이 녀석을 정중앙에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윈도우에 보시면 얼라인 들어가셔서 중앙정렬 하시면 됩니다. 로테이션은 R이고, 요거는 회전을 얘기하면 회전. 자, 360도가 돌면 여기 자동적으로 1이라고 됩니다. 360도가 돌면 자동적으로 1이 됩니다. 이게 오브젝트들을 돌려주는 거고요. 자, 원상태의 로테이션. 자, 보시면 로테이션 할 때 아까 전에 우리 앵커 포인트가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중심이죠.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앵커 포인트를 내가, 자,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돌려보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앵커 포인트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오브젝트마다 혹은 개체마다 움직여야 될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로테이션 했으면 세 번째 스케일. 자, 스케일은 단축키 S입니다. S. 자, S가 떴죠, 그죠? 스케일 떴고요. 사실은 이렇게 눌러서 트랜스폼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스케일 세 번째 가죠. 스케일은, 자,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바꾸는 건데, 지금 두 개의 수치가 가로 세로가 같이 움직인다, 그죠? 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요 고리로 걸어놨기 때문에, 자, 고리로 걸어놨기 때문에 두 개 하나만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리를 클릭해서 풀게 되면 각각 이렇게 스케일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상태가 100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스케일은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파시티. 자, 오파시티는 뭐냐? 단축키 T입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앞 글자를 따서 A, 포지션은 P, 스케일은 S, 로테이션은 R인데, 자, 오파시티가 O는 아니고 T입니다. T. 투명도를 얘기하면, 투명도. 자, 100%가 오리지널 투명도고, 자, 여기서 줄여주면 없어집니다. 0이 되면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요게 투명도 오파시티. 자, 100이 되면, 자, 끝까지 100% 보이는 겁니다. 깜빡. 자, 뭔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간단하게 시범 작업을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줌인 하는 거는 요 클릭을 해서 핏을 맞춘다든지 퍼센테이지를 하지만, 마우스 휠을 놓고 눌러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이렇게 줌인 아웃 됩니다. 단점이 뭐냐, 이거는 크게 범위가 툭툭
뜩 갈려지죠, 그죠? 내가 원하는 뷰를 보기 힘들어요, 그죠? 손. 자, 손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굳이 단축키 안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 모양이 생겨서 이거는 보는 위치만 바꿀 뿐이지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위치, 그죠? 자,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글자를 바꿔볼게요. 포지션이라고 바꿔봅시다. 포지션. 자, 포지션 위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딱 중앙에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단축키가 아니요,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이라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라인이 인디게이터라는 거고요. 인디게이터고, 저거 타임 인디게이터를 위치를 놓고 이 시간 동안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게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 지금 없다, 그죠? 키프레임은 최초 있는 위치에서 인디게이터 있는 위치에서 최초 여기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을 탁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키프레임이 잡혔습니다. 그럼 요 시간대에 키프레임은 100이다. 오파시티가 100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포지션을 할 거니까 P 눌러서 자 11분 됐을 때 이 녀석 위치가 960에 540이다. 키프레임 탁 찍어주면 자, 요 시간 1초에 이 녀석의 시간대가 있다. 요 키프레임은 만져서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첫 시가 키프레임을 이 녀석을 놓고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자, 이 시간대에 키프레임이 생기면서 이 시간대 이 녀석은 여기 있다. 그리고 1초가 되는 시간 1초 동안에 1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 키프레임들이 찍힌 거를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2초대 밖으로 가게끔 하는데 잠시 머물렀다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여기까지 시간이 동일하게 돼야 되겠죠. 이럴 때 추가로 키프레임 찍는 것이 자, 그래서 자, 물론 여기서 키보드로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여기서 동일한 시간대를 찍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걸로 눌러주시면 자, 키프레임이 추가가 됩니다. add 추가죠. remove 똑같은 값에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났을 때 밖으로 나가겠다. 자,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자, 인디게이터는 시간대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움직여 보시면 자, 정지해 있다가 다시 나갑니다. 자, 이게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자, 포지션. 자, 방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전체 키프레임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Alt 키를 누르시고 한쪽 끝방향을 움직이시면 같은 비례로 같은 간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플레이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마우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슉. 자, 여기에 포지션입니다. 자, 타임라인들 확대 축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뷰포트 확대 축소는 키보드에서 하는 거는 이제 화살표 뭐 이런 것들 크게 안 쓰니까 드시고. 자, 여기에 이제 포지션이고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뉴 텍스트 하셔서 스케일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여기. 자, 이것도, 자, 폰트 사이즈. 이 사이즈가 얼마였죠? 포지션 사이즈가. 131. 스케일도 31. 자, 스케일은, 자, 중앙에 정렬. 스케일은, 자, 글자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실행하고 싶으니까, 자, 상태에서 스케일. 자,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라고 그랬죠, 그죠? 단축키 S, 그 다음에 지금 100%니까, 자, 이 위치에서, 자, 요만큼, 위치에서 100% 눌러주시고, 자, 키프레임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자, 움직여주면 이 녀석이 있는 앞뒤로는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안 보이게 해볼게요. 안 보이 스케일을 0 해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죠? 자, 0 해버리면 안 보이고, 자,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자, 차참수 쑥 생겨서 100 된 겁니다. 100. 자, 요만큼 다시 고정. 자, 고정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클릭. 그리고 다시 이만큼 갔을 때 사라지게, 스케일이 작아지게 0 해주면, 스케일 고정되어 있는 공간, 시간 사라지기.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테이션 해봅시다.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은 그냥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글자가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나타나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먼저 써야 돼. 그러면 이건 이제 글자를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도, 자, 뉴 텍스트에서, 자, 로테이션이 있고요. 자, 이 녀석을 먼저 포지션 값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단축키 P.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축키 P. 이 녀석 중앙 정렬하고, 자, 포지션 첫 번째 값, 자, 눌러주고, 자, 앞으로. 이게 도착해야 될 위치니까, 여기서 가고 나면, 자, 위로.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자, 고정되어 있는 시간, 다시 이 녀석 추가 키프레임, 그리고 다시 밖으로. 자, 그럼 일단 로테이션 값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어디? 중앙에 왔을 때 돌게끔. 단축키는 로테이션 R. 자, 여기 이제 키프레임인데 포지션과 어울려 같이 구조를 인식을 해야 되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쓰는 게 단축키가 뭐냐면, 복수로 레이어를 보이게 해주는 게 뭐냐? U입니다. U. 키프레임 찍힌 것들을 다 활성화시켜주는 게 U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테이션 키프레임 하나 잡고 U 눌러주시면 내가 키프레임을 잡았던 모든 명령 레이어가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단축키 U 꼭 외워두세요. 오늘 5개. P, S, R, T, U.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0이 되겠죠? 자, 로테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바퀴? 2바퀴만 둡시다. 앞에 거 2바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바퀴 돌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게 로테이션. 자, 그럼 한번,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오파시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텍스트. 자, 투명도도, 자, 중앙 정렬. 자, 오파시티는 투명도니까 일단은 안 보였다가 보여져서 깜빡 하고 다시 안 보이게끔 해볼게요. 자, 오파시티 단축키 T 눌러서, 자, 키프레임에 100%
눌러서 0 안보이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넣어서 자 100%로 싹 나타났어. 그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을 두 칸만 하면 돼. 두 칸이라는 거는 프레임이 두 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디게이터로 정확하게 키프레임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있는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면 한 프레임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고 시프트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를 하면 5프레임씩 움직입니다. 그럼 정확한 수치라든지 프레임을 인식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꼭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키프레임별로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갔으면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키프레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방향으로는 키프레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 동일 리타임 그 다음에 두 번 0 0. 자, 간격에 의해서 진행되는 속도를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간만큼 저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속도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쭉 자, 이만큼 시간 동안에 0에서 100이 돼야 되니까 천천히 하다가 짧으니까 어때요? 깜빡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해봤어요. 자,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